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새벽 2시 8분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에서 조정이 살짝 나왔죠. 그죠? 제가 그때는 숏포지션을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잘 들어가서 지금은 꽤나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익절을 하고 다시 볼지 아니면 그냥 끌고 가보고 원전가에 손절을 걸고 끌고 가볼 때는 영상이 녹화 끝나고 결정할 얘기고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그만 탄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이제 어떻게 비명 터졌다.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죠. 저도 자영업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 힘든 게 어떤 느낌이냐면 버티면 잘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절망은 참 괴롭다는 거지. 저희 뭐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시청자분들께서 줄어들고 계시고 뭐 제 영상 퀄리티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극적이고 쉬운 길만 찾아가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사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모든 지점을 다 말씀드리면서 오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다 알면 제가 제 돈을 자득 몰인을 해서 정끌해서 넣겠죠. 그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다가 보면 가끔은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죠. 시장이 조금 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샘의 시장 적중률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인 이야기들은 모든 시장을 다 맞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타이밍을 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눌게요.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술집도 안 가고 여행도 가끔만 허리 졸라매는 사람들, 그죠?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고 했지. 저 갔다가 지금 살짝 약한 조정 중에 넘어가 있습니다. 11만 2천 포인트, 2천 달러까지 갔어요. 제가 11만 2천 달러 정도까지 해서 숏을 보거나 떨어질 때 숏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1만 2천 달러까지 와서 쇼타임에 좀 끌고 가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허재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우리는 증시 쪽, 이제 원화가 오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조금 반등을 좀 주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그런 정보들도 있고, 저는 그리고 그보다 더 조금 앞서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대놓고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좀 이따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중국판 M7 정성시대 오나라고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증시들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살짝 조금 늦었다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빠르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4년 말과 25년 초에 중국 증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대놓고 동부가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두중에 차이나가 제일 강력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 템포 쉬셔야 될 텐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번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얼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을 겁니다. 6월 말쯤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좀 낮춰야 되는데 뭐 합의도 돼야 되고 뭐 통보도 나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하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들. 그러니까 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들 늘려가시는 것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타라는 건 그 타이밍을 못 찾으면 또 손실이 나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은 꿀랑꿀랑 거리면서 그런 어떤 지점 아래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잔잔한 무빙들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죠? 저는 지금 주식 시장,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지금 꽤나
부풀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작년 말까지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작 금액이 되게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5배 정도 늘어보겠다 이렇게 좀 좀 거대한 그걸 목표를 삼아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제가 뭐 근본적으로 목표 수익률 삼았던 1년에 30% 복리죠. 그것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성건설 슈팅 나온 거 보이죠, 그죠? 와칸다 포레버님 오래 계셨는데, 그죠? 제가 좀 많이 못 챙겨드리다 보니까 나간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해제 하고 좀 놀아봤었고요. 이 정도. 산사님은 방에 계시니까 곧 오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왜냐면 그 공간에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은 조금은 이제 정말 매매의 기법이 자기만의 그런 규칙들이 잠겨지고 룰이 세팅이 된 사람들은 제가 되게 보면 힘들어요. 얼마 할까요? 더 갈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괴로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는 하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1,300원대 중반까지. 네. 궁극적으로는 1,200원대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어쨌든 또 요 밑에서는 또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어쨌든 뭐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 경제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시향을 해드렸고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화는 9.5, 9.5 아래에서는 또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유가도 살짝의 조정.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에 살짝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6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S&P입니다. S&P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S&P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는 좀 불편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S&P보다 비트코인이 약간 더 강세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5,700에 살짝 반등을 주고 있으니 뭐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쭉 무너지기보다는 아마도 뭐 갔다가 흔들다가 뭐 이런 쌍방향을 찍고 볼펜 하단 올라오면 볼펜 하단 찍고 뭐 치다가 뭐 다시 가든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견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그런 견적이에요. 아니면 그때 또 가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여기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빠지면 5,300에서 5,2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견장을 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 어떻게 취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구간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천천히 모아가면 되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좀 팔고.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은 환율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그죠? 10% 올랐으면 뭐해요? 환율이 10% 상당히 빠져버렸는데 10% 빠져버렸는데 그죠? 그런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5,292 약간의 조정세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톡 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감수하고 계셔야 되고요. 떨어져주면 저는 이제 숏포지션에 대한 들어가 있던 코인 더 보통 증시랑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그걸 팔아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 시장을 조금 더 물량을 늘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네,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뭐 어쨌든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배당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7%의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는요. 얘가 지금 15,000원이 되어도 1년만 지나면 본전이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래요. 10%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16,000원이 된단 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혀버리면 돈을 버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보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더 안 좋았죠. 그죠? 무역 전쟁 때문인지 중국 사람들이 안 와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관광업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지원에 좀 뭐 친중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외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저는 일본 사람들은 그 개념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인도라던가 이슬람 이쪽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슬람 문제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좀 생사를 쓰면서 그것들 육성을 좀 해줘야 관광업도 좀 발전이 되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 놀러 오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걔네들이 아직도 집안에서 길 가면서 담배 피고 걔네들이 그러고 살아요. 아직까지 좀 미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담배를 핀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뭐 외국 나갔던 젊은 사람들은 좀 개념 좀 있는 사람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또 그건 법적으로 좀 잘 마련하면서 우리가 또 계도하고 우리는 좀 선진화된 이런 나라니까 계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좀 이미지를 좀 개선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국에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찮더라 그러면서 좀 뭐 그렇게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랜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나중에 한 2만 원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좀 많이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만 원이면 그래도 10%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크게 담아도 되거든요. 돈을 많이 담으셔도 괜찮아요. 많이 담으셔도. 그리고 GS건설. 자, 25,500원이네요.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제가 GS건설을 사실 23년 때부터 계속 막 관심 있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실 24,5천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사라. 이게 12,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여기서 사라. 이거 그냥 맨날 노래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물론 코인에 비하면 수익률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죠? 코인은 뭐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움직이는 종목도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자금이 수천만 원 이상, 수억을 조금 넣고 싶은데 코인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분할해서 이런 것들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편하게. 뻔한 흐름이었었어요. 뻔한 흐름. 한국에 몇 기업사 건설사가 큰 게 몇 개가 있었죠. 한때는 GS건설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뭐 그때 지하철 무너지면서 부실 시공 이슈를 넣어서 폭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죽을 썼죠. 죽을 쓰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 물량 어떻게 할 겁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그죠? 제가 여기서 요점에서 팔아가지고 되게 지금 가슴이 아픈데 제가 요점에 다시 샀죠. 다시 사서 지금 수익을 즐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2만 원 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뭐 덜어내셔도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 위로는 그래도 한 방에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주도 아직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설주는 위로 바로 쭉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변곡이 좀 생겨야 될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는 아마 슈팅을 좀 주고 조절 좀 주겠죠. 조절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팔고 다시 사는 전략도 도전해 보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얘는 지금 배당률은 굉장히 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초종목으로는 조금 그보다 이제 우리가 건설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그죠? 지금 이제 규제가 풀리고 그리고 전쟁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면 이제 건설주 풀리 회복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녀석이겠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또 많이 올라왔네. 비트코인 반등. 자, 여기서 왜 숏포지션을 들어갔느냐? 당연한 거예요. 볼린저밴드 상단이에요. 상단이다 보니 주볼밴 상단이면서 월볼밴도 상당히 상단에 가깝고 그리고 날볼밴도 상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비싼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굉장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설프게 존버를 하다가는 많이 아픈 고통의 시간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짧게 보는 전략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존버를 한 2, 3년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영 하나 붙인 2, 30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주 좋은 주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근데 2, 3년을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간 고평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숏 포지션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찰나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흐름
딱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상단에 살짝 걸리는 이런 자리. 그래서 제가 11만 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임펄스가 진행됐을지 이게 지금 C8일지든 플랫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임펄스일 가능성도 있지만 플랫일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 플랫이라면 갔다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 확장을 진행되면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과 요 구간은 강력하게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 두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오히려 임펄스가 아닌 게 좋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앞에 게 임펄스였기 때문에 여기 오퍼가 나오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A, B, C가 나오고 다시 다지고 나서 큰 오퍼 상승, 이때는 이제 3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연출되는 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 플래그 패턴이라면 이제 5만 달러 정도에서는 강력하게 또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말 하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손실을 보셨던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고 힘들면 좀 힘들거든,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엇박자를 내셨더라고, 당시. 엇박자가 한번 나버리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작은 이제 조정을 하나 확인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추세 이탈이 진행이 됐고, 그럼 여기를 봐야 된다, 그죠? 여기 맞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은 아니에요. 아직은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 좀 주고 있는데, 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상태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나오는 추세 이탈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전까지 긍정적인 진화 아직 시나리오 남아 있을 것이고, 요 눌림목도 뭐 타점을 잡아서 롱을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창을 보고 일절 해버리든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규모 있는, 아까 말씀드린 9만 달러까지도 당 열려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2천 정도까지는 보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가는 이런 그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때는 여기도 올릴 수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슈들이 또 그 잠재적 이슈들이 또 많은 시기가 돼요. 그래서 막 지금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자, 뭐 알트코인들 사실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보던 이제 뭐 소닉도 슈팅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차트적으로 너무 좋게 느꼈던 어디 갔냐, 애니메 코인도 슈팅이 강력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속이 상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정리하자가 있거든. 이때부터 단타를 잘 끌고 왔는데 정리하자가 있는데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미털기 당한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먹었고 가는 건 내 인연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 또 괜찮은 것들 찾아서 모아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스 단기적으로 좀 약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오스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약세가 보일 수 있겠지만, 이오스는 이제 이번 가을에 또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쩌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민코인들이 좋죠. 민코인 좋아요. 봉크도 그렇고 애니메 코인도 다 민코인, 페페도 이것도 민코인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민코인이라는 말은 이 코인 자체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밈이다, 밈 말 그대로. 그죠? 트럼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정말로 가치가 있는 정도 있을지도 모르는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막 3,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2,000원대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도지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밈코인이거든, 강아지. 그래서 도그니까 도지네, 도그.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얘네들 가치가 있나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누가 가치 있다고 하면 가치 있는 거겠지. 어느 순간 가치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정말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한번 꾸준히 한번 정말로 이제 모아가 볼 만한 거죠. 어차피 인생 역전을 노린다면 이런 애들을 모아서 한번 끝까지 끌고 가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딱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얘를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10,000개밖에 안 되죠. 대충 10,000개인데 얘가 만약에 20,000원을 가면 어떡할 건데요? 20,000원 못 갈 것 같네? 이 20,000원에 수제로 놀던 친구인데 그지? 2번은 3번이나 치던 친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리플도 평생 못 간다고 놀림 받았다가 얼마 전에 4,500, 9,00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만 가도 20배, 약 2억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린다는 생각으로 도전해 볼 수는 있어요. 여유 자금이 1,000만 원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매달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넣어가보는 거, 그런 거 괜찮다. 근데 코인은 당장 가는 것, 급하게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가는 것들도 이렇게 깨져버리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톰엑스는 됐고, 스톰엑스도 뭐 슈팅 나왔다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브먼트도 사실 이것도 저는 알기로는 무민코인이고, 근데 이제 민코인 차트가 좀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요번에 흔들림이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민코인이 먼저 반응이 좀 나오고, 죄송합니다, 뭐지, 네. 나오고 민코인에 대한 반응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 뭐냐,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그림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중간 정도 나오는 애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정찰로 그냥 쓱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단타적으로 관측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쵸?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어려우시면, 그리고 뭐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막박지거나 그러진 않죠. 자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아시잖아요.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